텐션만 잘 가져가세요. 텐션 질질 끌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바닥 확인했으면 살짝 단순하게 생각해서 로드의 휘임새, 그 공중에 때롱때롱 달려있을 때의 휘임새, 그것만 살짝 만들어주고 5초 10초 유지하다가 쓱 닿았어. 소 들어주고 안 닿네? 그럼 쭉 풀어주고 딱 닿았어. 그럼 감아서 또 다시 그것만 반복합니다. 세상 이렇게 편한 낚시가 없어. 광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무슨 뭐 입질팍 뭐 무슨 뭐 바닥 관리법 이런 거 영상 많죠? 듣지 마세요. 일단은 나중에 머리가 진짜 완전 그 광어에 깨어서 나 이 정도면 나는 어디 가서 우리 동네 형들한테 안 꿀려. 내가 형들이 야 너 내 낚시 간다며 한 마리만 잡아주라. 이런 레벨이 됐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여러 영상들을 보시고 일단은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바닥 관리만 똑바로 하세요. 제발 바닥 관리만 똑바로 하세요. 그만하시면 됩니다. 광어가 뭐가 어려워요. 저는 광어부터 경험을 했어요. 물론 처음엔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땐 선생이 전혀 없었고 저를 가르쳐주고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어는 공짜 물고기예요. 공짜 물고기. 지가 알아서 때려 물어주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때려 물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줘. 그 얘기 살짝 할까? 낚시가 무엇이냐? 응?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미끼 좋다. 미끼. 미끼. 근데 미끼보다는 문다, 깐다, 감는다, 뜬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물게 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고민이 뭐야? 왜 웜을 막 사고 채비를 사고 하잖아. 이 채비 좋아요. 이 웜 좋아요. 하면서 막 사고 막 하잖아. 물게 하는 게 중요해. 물게 하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얘기했어? 미끼 누가 했어? 상점 1점. 플러스 뭐야? 플러스 액션. 미끼와 채비와 액션이 올 스탠바이 됐을 때, 적당한 채비에 적당한 미끼를 달고 적당히 움직였을 때 물게 되는 거야. 물게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까야 돼. 까는데 어떻게 해? 타이밍 맞춰서 까야 돼. 타이밍. 뭔 타이밍 맞춰요? 툭 하자마자 까? 아니면 툭 했을 때 확인하고 까? 아니면 툭 했을 때 투둑 할 때까지 기다리고 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까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깠어? 기다리지. 까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기다리다 딱 놓치면 왜 안 깠어? 빨리 까지. 그야말로 진짜 지 생각만 하는 병 같은 소리입니다. 까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알아서 하셔야 돼. 알아서 조언을 하고자 하면 깔려고 하는 순간, 내가 깔까 말까 하는 판단하는 그 찰나에 쭉 하고 물고 늘어졌다 나가면 까는 거야. 물고 늘어지는데 확실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아니면 덜 떨어지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웜을 물고 늘어지는지 바늘에 걸려서 물고 늘어지는지 판단하기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뭐야? 물고 늘었으면 까세요. 쇼파이트 날 수 있어. 자연현상이야. 까세요. 그걸 가지고 늦게 까서 네가 못 올렸다, 아니면 반대로 빨리 까서 못 올렸다, 이런 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멘탈만 나갑니다. 그걸 감는데 하면서 로드를 갖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근다고 이렇게 밑으로 깔고 하는 사람이 있어. 더 안 돼요. 수직으로 90도 각도로 올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밖으로 뻗쳤어. 애가 밖에 있어. 90도 각도로 올려라. 안으로 파고들어. 90도 각도로 올려라. 배 밑으로 파고드는데 로드 이렇게 세우고 배 밑으로 파고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로드 부러져. 내지는 텐션 못 받아서.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누나! 로드 내려! 너무 들지 마! 라고 할 거야. 각도는 너무 예각에 되지 않게, 너무 둔각이 되지 않게. 밖으로 날리거나 캐스팅했어요. 던졌어. 근데 물었어. 로드가 이렇게 했는데 물었어. 이대로 감아야지. 물었다고 해서 하고서 이렇게 감아. 그럼 어떻게 돼? 로드의 텐션은 써먹지는 못해. 합사의 그 완력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잡아줘야 이럴 때 휘임새도 먹어 들어가고 애가 깠을 때 로드가 착착착착 하면서 반응할 수 있다. 잘 감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뜬다. 이거는 뭐야? 선장사무장. 여기서 합이 맞아야지. 못 떴다고 해서 선장사무장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를 맞춰서 콜라보가 돼야 돼. 대가리에 똑바로 들이밀든가, 애가 반항할 것 같으면 오히려 텐션을 죽여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경험해보세요. 감는다 해서 이제 수면 위에 보이는 것까지만 하면 그나마 한 80%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진짜 너무 여기에만 매몰돼 있어. 물게 하는 거에만 매몰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미끼와 채비에 집중돼 있는데 정작 본인의 액션은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어떤 웜 쓰면 잘 물까요? 어떤 채비가 좋을까요? 이 질문만 해. 여기에 차분하게 고기를 꼬셔올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닥을 곱게 유지한다던가 거친 바닥을 탈출을 한다든, 그 탈출하는 것도 저기입니다. 액션입니다. 허참질하지 말고 바닥이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응? 막 이렇게 튀어나온 데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돌이 지나가다가 툭 닿았어. 들어줘야지. 닿았어. 거슬려. 들어줘야지. 쓱 내려봐. 좀 전에 턱이 있었네라고 판단할 수 있지. 닿았어. 올려. 쓱 툭툭 지나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서툰 사람들은 탈탈탈탈 해주래. 이걸 보고 뭐야 저 새끼 라이브 베이트구나, 생동감이 넘치는 녀석이네 하면서 쳐본다는 거야. 탈탈탈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얌전히 계셔도 돼요. 얌전히 계시는데 바닥이 농구장 바닥이 아니잖아.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 높이가 고저가 많아. 그 차이가 있어. 우리는 채워진 물 위에 있단 말이야. 수평선에 있어요. 우리는 수평선에 있고 바닥은 저 우들두들해. 뭔가 돌출돼 있고 들어가 있고 꺼져 있고 한데 그거만큼 배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진 않아. 배는 수평선에 고정이 돼 있어요. 물론 파도는 있지만 근데 바닥이 우들두들해. 그래서 감고 풀고 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끌지 말라는 거야. 끌지 말라는 거는 끌면 무슨 채비가 잘 물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져. 끌면. 제가 제발 쓰지 말라고 한 채비. 제발 쓰지 말라고 한 채비. 왜 이걸 쓰지 말라고 그래? 이게 뭐야? 이름하야. 이런 채비들 뭐라고 광고해? 수평 채비라고 광고한다. 이게 수평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게 수평이긴 하지. 물이 안 갈 땐, 욕조에 있을 땐 수평이죠. 그렇지만 물이 간다면 라인 눕죠. 라인 누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야이씨, 이게 수평이냐? 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욕을 할 줄은 몰라서 못하는데 이건 수평채비가 아닙니다. 수직채비다. 또는 직각채비. 직각채비. 수면과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채비가 아니라 원래 그 채비의 본줄과 90도로 직각을 이루는 채비다. 이게 수직채비지요. 그래서 절대로 라인을 당겨 봤을 때, 구슬채비도 그래 쓰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봉돌 있는 아랫줄과 합사와 묶어진 윗줄을 탁 팽팽하게 당겨 봤을 때, 이렇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렇게 당겨봐. 대각선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90도로 바늘이 딱 빠딱 선다. 아니 다들 그렇게 힘들어? 그냥 빠딱 서는 게 그렇게 안 돼? 빠딱 선다. 마음에 들어 하지 마. 반대로 거꾸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보여달라고? 이건 보여드리면 큰일 나 채널 샷다 드려야 돼. 하여간에 빠딱 서는 그걸 가지고 수평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포장지에 써있다고 믿지 마. 언제부터 우리가 그 포장지를 믿고서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자, 90도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얘가 유격이 30도 이상, 위아래 15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선장이 진짜 흘린다고 하면 이렇게도 흘리면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느 정도 흘리는 거에서 위아래로 30도 정도는 웜이 물발을 받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채비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멀쩡한 물고기처럼 보이고,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광어는 옆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건 우럭이 보는 거고 농어가 보는 거고,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본단 말이야. 이러고 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 이때 이거를 갖다가 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채비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지 마시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봤어. 요전번 우리 동술 때 봤어. 이런 거 사지 마라.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형들한테도, 형 이거 안 좋아요 라고 내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
보니까 잡은 사람도 있지, 당연히 잡은 사람도 있지. 근데 그렇게 잡은 사람이 만약에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이제 생각이 굳어진다고 하면은 뭔 소리야, 저 형 이상한 소리 했어, 나 이걸로 잡았는데 뭐 지금 말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잖아. 걔는 평생 거기에 매몰되는 거야. 저 수직채비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쓰는 거야. 그때 한 번에 얻어 걸린 그 행운에 빠져가지고 다음번, 다다음번을 조지는 거야. 확률 게임이야. 저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잠깐 몇 마디 나누는데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배 이동하는 뭐 몇 분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이거 이렇게 바꾸세요, 단차 조절하시고, 오험 안 움직이니까 이거 저 탭이 다른 거 있어요, 바꾸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어. 근데 이 탭이 안 좋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잡았어. 그럼 내 얘기를 무시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평생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사람들 10번 출조해서 8번, 9번, 한두 번밖에 꽝 안 치고 대부분 잡을 때 그 친구는 반대로 되는 거야. 한두 번 어쩌다 잡고 8번, 9번을 조지는 거야. 그 꼴이 나와. 분명히 나와. 그렇게. 바늘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윗줄을 당겼을 때 수직으로 바늘이 탱 하고 발기돼 있는 것은 쓰지 마세요. 돈 주고 사셨어도 버리시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 백값 10만원, 11만원이에요. 채비 몇천 원 안 해. 그거 아까워서 10만원, 11만원, 거기다 교통비까지 하면 15만원 이상 자기 소중한 그 휴무 하루를 꼬라박고 나가는데 몇천 원 아까워서 그거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도 주식하면 안 돼. 패가망신해. 뭔 말인지 알지? 계산 때려보세요. 그냥 차라리 버리세요. 그런 채비는. 어떤 채비가 적당할까요?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지. 오케이, 대안 제시한다. 드롭샷 노트라고 검색하시면 3년 10개월 전에 올리는 게 있어요. 다운샷 매듭의 다양한 활용과 시브레 거 뭐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드롭샷 노트라고 저 네이버 유튜브 검색하시면 밑에 새벽 하늘 채널 이분도 있고, 유동구슬 이거 구슬 집어치세요. 그 드로퍼 루프 이렇게 요거 드로퍼 루프, 팔로마 빠딱 세우는 거죠. 팔로마가 최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 아니야. 그 사람은 그걸로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코 확률이 높지 않아. 드로퍼 루프가 더 베스트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올린 거 3년 10개월 전에 올린 거 있어. 어설프지만 저거 도움 돼요. 그 요거 말고 다 드로퍼 다운샷 드롭샷 리그 있잖아. 이거는 고정형이야. 근데 저 매듭을 바늘귀 앞쪽 말고 뒤로 빼면은 자유롭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설명해놨다고. 내 거 보고 All About 드롭샷 노트라고 해놨단 말이야. 이거 영어로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조회를 안 했구만. 깐타피한 줄 알고. 더 이상은 설명은 생략한다. 우는 따로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죠? 우는 별개고 보너스고, 날씨에 따른 웜, 그리고 활성도에 따른 사이즈, 그리고 바늘, 물에 따른 그런 바늘과 채비의 조합, 단차, 그리고 봉돌, 그 다음에 내가 그 잡고자 하는 목표물에 대한 반발심이 적당히 되어 있는 로드, 그것까지가 내가 딱 스탠바이가 되는 거야. 그때 낚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낚시를 하시는데 그 단계마다 생각을 해봐. 왜 이 웜을 쓸까? 왜 이 바늘을 쓸까? 왜 이 채비를 쓸까? 왜 이 채비와 바늘을 쓸까? 이 채비의 단차는 왜 이렇게 줄까? 그 끝에 달려있는 봉돌을 왜 이렇게 쓸까? 이 채비의 카본줄이든 나일론줄이든 이 두께는 왜 이렇게 될까? 거기에 어울리는 합사는 뭐가 있고 내가 왜 이 합사를 달았을까? 매듭은 어떻게 지을까?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해서 넘어오는 로드는 가이드가 왜 이렇게 개수가 많을까? 이거 가이드가 개수가 적네? 왜 적지? 이것이 몇 호 봉돌에 달렸을 때 이 정도 휘는데 왜 이렇게 휘어 있을까? 실제로 내가 뭐 5kg, 10kg짜리 아령을 달았을 때는 어떻게 휠까? 버틸까? 순간적으로 당겼을 때는 괜찮을까? 아니면 천천히 당겨야 될까?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최말단에 와서는 정말 큰 게 걸렸을 때 내가 감을 때 이게 안 감기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도 한번 해보고, 그래, 물에 떠 있으니까 조금씩만 감아도 감길 거야 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 이런 어떠한 그 낚시 준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지, 마냥 그냥 단순하게 무슨 채비가 좋아요? 매듭 어떻게 하죠? 원 못 써요? 그렇게만 귀결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제가 광어를 나가서 운 좋게 한두 마리 잡는 걸로 웃고 떠들고 춤추고 우스꽝스럽게 광대지사하지만 많은 고민을 해요. 여러분은요, 그 고민을 제가 먼저 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저만큼은 알고 저보다 더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단순하게 점빵에서 뭐 사란다고 사고, 누가 뭐 좋다고 유튜브가 떠든다고 그거 사가지고 이거면 통치하겠거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 나가고 내 시간 나가고 스트레스와 경험치에 영향이 나가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그 정답을 찾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야. 정답을 찾는 과정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즐거운 낚시 생활은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본 고민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났을 때, 작년 그 11월에 내가 망둥이 들고 나가서 저기 외수지 해가지고 새우보다 먼저 입질 받았을 때 그 쾌감. 우와, 다 담궜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을 연속으로 삑 하고 담궜을 때 내가 먼저 일바로 입질 받는 거라. 와, 망둥이의 효과가 있구나. 깨닫는 거잖아. 여러분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방식, 나비 뭐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취사 섭렵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고민해서 해보고, 킹감인가 모르겠으면 조금 더 경험 많은 옆에 형이나 동생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를테면 당구로 치면은 당구장에다가 겜비 한 1,000만 원 갖다 박아야 그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준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0만 원 받을 거 300만 원 박아서 할 수 있다. 700을 아낄 수 있다. 낚시도 마찬가지. 2년밖에 안 했는데 겁내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15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삽질하는 형들이 있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집중하고 경험하고 성과를 이뤄내고 체험하고 다시 수정하고 보정하고 스스로 복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느냐. 그게 재미지. 그게 즐거운 낚시 생활 아니겠어?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의 그 즐거움과 결과의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우리 함께 그 즐거운 낚시 생활에서 카페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해서 올리면은 막 투덜대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잡으면 또 잘난 척 까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어. 영상 한 2개 1명 정도가 있어. 나대네 이런 거 댓글 있고 그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모든 순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